안녕하십니까, 박문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 이유를 프로그래머빌리티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IBM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를 비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단순하게 프로그래머빌리티, 그 다음에 에라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QPU를 한번 보시면 퀀텀 프로세서 유닛이라는 게 있고 CPU가 있고 GPU가 있는데, 요게 이제 위쪽이 주로 이제 IBM 초전도 쪽에 퀀텀 컴퓨터의 이제 CPU 구조인데, 여기에 0, 1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6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게 QPU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요거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이온큐 쪽에 이제 QPU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MD CPU,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인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AMD CPU나 아니면 GPU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계속 어떤 모듈이 들어있거든요. 모듈. 그러니까 이 모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명히 CPU나 GPU에도 뭐가 있냐면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트를 여러 개 묶어서 논리 회로라는 걸 만들었고, 그 논리 회로들을 묶어서 어떤 모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는 8비트 가상기, 16비트 정수 가상기, 32비트 정수 가상기, 그 다음에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가상기, 32비트, 64비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CPU나 GPU는. 근데 QPU는요, 그런 어떤 그 모듈이나 회로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뭐만 있는 거냐면 비트만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의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그 회로를 계속 논리적으로 만들고 수행시키고 종료시키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또 만들어서 보내고 수행시키고 종료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존 CPU, GPU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전도 슈퍼컨덕팅 루비라고 해서 초전도 방식도 있고요. 트랩드 아이온, 그다음에 실리콘 퀀텀단, 토폴로지컬 큐빗, 다이아몬드 공급, 그다음에 중성 아톰, 그다음에 포토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로 이제 제일 앞서 가는 쪽은 이 아이온 방식하고 이 초전도 방식이고, 그다음 중성 원자 방식들이 지금 매우 빠르게 추적하고 있고, 포토닉도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회사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양자 컴퓨터의 QPU는 근본적으로는 투 레벨 아톰이라고, 아톰의 두 가지 수준 상태, 그래서 excited 상태, 이걸 내가 1로 만들었다면 그거를 excited, 들뜬 상태 또는 흥분 상태로 부르고,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는 이걸 0이라고 하면 바닥 상태, 기저 상태, 이 두 가지 레벨을 만들어서 QPU의 기본적인 0과 1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초전도 방식, IBM이 이제 지향하고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은 아이온키가 지향하고 있는데요. 예, 대충 화면 그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 방식의 양자컴의 내부를 보게 되면 실제로 QPU가 들어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그 QPU의 각 큐빗마다 전선이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신호를 보내준 거, 신호를 디텍션하는 거, 그 다음에 인저 큐빗들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초전도 방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반도체 위에 어떤
큐빗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위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선을 그어 놓고 이거를 뭐 마이너스 270 근방의 어떤 절체 온도로 낮춰버리게 되면 그 입자 상태의 알루미늄이 이제 파동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냉동고 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컴 중에 이제 초전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큐빗의 숫자를 늘리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문제가 옆에 달려 있는 그 전선들, 그 다음에 이 냉동고 크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큐빗 숫자가 엄청나게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얘를 이 큐빗을 제어를 하는데 제어할 때 대부분 RF라는 고주파 신호선을 씁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 옆에 엄청나게 큰 렉이 있고 거기에 그 RF를 제어하는 이 그 머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 쭈리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시스템용 이런 뭐 그 RF 신호 발생기, 그다음에 분석기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들거든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 양자의 QPU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얘가 이런 장비를 갖다가 렉에다 올려놓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제어 렉이 엄청나게 많은 렉이 이제 QPU 숫자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신호 발생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된 한 두 장도 EU 정도 되는 그 어떤 머신인데 여기에 4개 또는 8개 정도의 출력 채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한 8큐빗 정도밖에 제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128큐빗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걸 엄청나게 싸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아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큐빗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큐빗 소가 이런 게 큐빗인데 큐빗 속 안에 이제 아이온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저 제어를 통해 갖고 레이저를 보내 갖고 이 이온들을 갖다가 위치 증폭하거나 어떤 그 위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온 트랩의 이제 방식은 이 순수 원자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전도 같은 게 인공 원자인데 순수 원자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율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칩 속 안에다 이 잡을 수 있는 이 양자의 숫자, 원자의 숫자가 좀 제한적이고 이온의 숫자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확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제어기 이런 것들도 규모가 되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IBM하고 이제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큐, IBM과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거의 뭐 동률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IBM 쪽도 엄청나게 큐빗 숫자를 늘린 반면에 아이온 트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024년인데 한 30큐빗 정도밖에 못 간 반면에 뭐 초전 쪽은 뭐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400큐빗 정도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있는데 IBM 같은 경우는 키스키라는 개발 툴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은 또 IBM이 낫다고 볼 수 있고 서비스 측면도 보면은 이제 둘 다 이제 클라우드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IBM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그 서비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IBM 승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에서 이 QPU의 어떤 구조 때문에 에러가 이제 초전도 조금 많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양자 컴퓨터 기능 중에 양자 얽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기능은 두 개의 큐브잇이 서로 어떤 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내 상태를 체크하면 되고, 또 상대방은 내 상태를 알고 싶으면 뭐 자기의 상태를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얘기에 나오는 그 얽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첩 기능은 대부분 좀 좋은데, 얽힌 기능을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이 큐빅과 큐빅 사이에 어떤 전선이 있던지 뭔가 연결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조동 방식인 IBM이나 구글이나 리게티는 대부분 인접 큐빅과 서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 하드웨어 구조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구글 같은 경우 요 큐빗과 요 큐빗이 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를 내가 얽힘을 했다 그러면 여기 모든 큐빗 간의 스왑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연동을 해야 돼요. 얽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큐빗을 지나갈 때마다 에러가 엄청 나서 에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아이온 트랙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든 큐빗이 다대다 올토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큐빗을 중심으로 어떤 큐빗과도 바로 얽힘을 할 수 있고 1대1로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되게 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온큐의 어떤 양자 컴퓨터인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IBM 퀀텀 플랫폼이라는 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머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인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온큐 컴퓨터가 있는데, 좀 이따 제가 IBM 브리스반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쓸 건데, 양자 컴퓨터 쓸 건데, 얘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가 127큐빗짜리거든요. 그래서 0번 큐빗부터 시작해서 지금 126큐빗까지 전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0 번호 하나하나가 이 각각의 큐빗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과 어떤 연결 구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0번하고 만약에 51번하고 얽힘을 해야 된다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런 순서대로 얽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에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롬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세 가지의 콜앱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그 무료 개발 툴을 쓰고 있는데, 이제 파이썬과 퀴스킷을 통해서 이제 뭔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제 로컬 머신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이상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전혀 에러가 없는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의 실제 머신에서 기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IBM 컴퓨터에서 실제 기동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요거는 뭐 그냥 코드 작성은 헤더 부분이고요. 뭐 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양자 컴퓨터에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양자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퀴스킷이라고 하는 그가 IBM이 이제 만든 오픈 소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IBM 아이온큐도 같이 이제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퀴스킷을 파이썬에서 이제 인스톨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제가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를 접속 관련된 부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IBM 머신, IBM 퀀텀 서비스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IBM 퀀텀, 요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IBM 여기 같은 경우는 요쪽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실제 피지컬 퀀텀 컴퓨터 세대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이제 잡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IBM 쪽을 접속하려고 이 하드웨어 접속 부분 API 키라는 걸 이용해서 접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한 다음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컴퓨터들에 대한 종류 리스트업이 쭉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요거는요, 아이온큐 쪽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머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라고 하는 것도 여기 클라우드가 있고요. 현재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4대의 장비, 큐빗이 30큐빗, 뭐 25큐빗, 25큐, 11큐빗짜리,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 한 대를 지금 시뮬레이터를 이제 3개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큐빗짜리 요거는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예, 아리아 1, 2, 뭐 하모니 뭐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잡을 보내게 되면 이 잡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접속돼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이온큐 시뮬레이터하고 QPU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from quiskit AR import AR이라고 해서 요건 뭐냐면 quiskit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양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로컬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데나 아니면 서버에다 이제 기동해서 사용하는 로컬 시뮬레이터인데, quiskit은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제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걸 쓰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퀀텀 서킷이라고 양자 회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회로를 지금 정의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회로는 반가상기라고 하는 전가상기 회로를,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의 전가상기 회로를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양자 컴퓨터, 이거는 이제 프롬 쪽으로 이제 이상적인 상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트랜스파일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들이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구조마다 그 QPU에 최적화된 형태로 회로를 다시 최적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걸 트랜스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그 로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노트북에 있는 시뮬레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백엔드로 AR이라는 거를, 에어라는 백엔드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파일 돼서 기존의 큐빅 구조가 트랜스파일 돼서 나온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 IBM과 아이온큐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미리 제가 기동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이온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아이온큐에 아리아라고 하는 머신을 쓰는데, 자, 요 부분은 아까 다 똑같습니다. QPU 구조,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양자 회로를 짠 건 똑같은데, 이 제가 아이온큐에 QPU 아리아 1이라는 머신의 백엔드를 돌리면서 트랜스파일 최적화를 하니까 요 내용이 별로 수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올투올로 그 QPU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요런 게 뭐 컨트롤 X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 또는 컨트롤 X 게이트, 요런 것들 얽힘을 하는, 요런 것들이 지금 얽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상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근데 IBM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파일을 해두면요, 자, 이게 원래 이제 프롬적으로 내가 이상적으로 짠 거고, 그래서 그 구조를 보여주는데, IBM이 이제 IBM 브리스반이라고 하는 요 Q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뭔가 표준적인 양자 서킷을 자기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 바꿔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바꿨으면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하죠, 지금. 물론 얘가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구조를 바꿨다는 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브리스반이라는 컴퓨터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QPU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 QPU 구조하고 여기에 그 위쪽에 이 회로 구조가,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 표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요 구조에 맞춰서, QPU 구조에 맞춰서 얘가 다시 최적화한 거거든요. 뭐 페이지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수행을 한번 딱 하면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양자 컴퓨터로 잡을 보내 수행하는 건데, 제 거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로컬 에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했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QPU 상태가 11001이라는 상태가 1024번 확률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24번 동안 항상 QPU가 11001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자 프로그램 할 때는 대부분은 먼저 이제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양자 컴퓨터가 전혀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올까를 이제 미리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요건 아이온큐의 결과입니다. 아이온큐의 결과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11001이라는 에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온큐로 갔더니 11001 모든 QPU 5개가 11001이라는 상태가 원래는 1024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878번이 나왔고, 다른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에러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현재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돌려서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한테 한 번 수행하라, 두 번 수행하라 그걸 지정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24번을 수행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온키의 아리오1이라고 하는 얘를 수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11001에 1024번인데 실제로 얘가 1024번 나오지 않고 이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아이온큐 클라우드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보낸 잡이 보입니다. 아리아1을 사용했더니 지금 한번 돈을 갖다가 1024번 돌릴 때 97달러를 갖다 소모를 했네요. 아, 이거는 지금 엄청 비싸네요. 그래서 요 결과입니다. 요게 아까 보여준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 10011이 한 878번으로 85%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잡 디테일 이렇게 가시면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보낸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런 회로고, 그 결과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IBM을 갔더니요,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IBM의 이제 브리스번이라는 컴퓨터를 아까 제가 돌려가지고 결과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하고 여기 보면 IBM 브리스반이라는 컴퓨터를 백엔드로 해서 나온 결과고, 밑에 보면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돼요. 예, 요게 결과입니다. 요게 결과인데,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는 11001이라고 하는 요 결과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459회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원래는 1024번을 돌렸을 때 11001이라는 요 값이 1024번 나와야 돼요. 에러가 전혀 없을 때는. 근데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래도 878회 정도 에러가 그러니까 주로 나왔죠. 물론 나머지 부분에 에러가 있지만, 근데 IBM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459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거의 IBM보다도 아이온큐가 에라가 거의 50% 이상 적은 거죠. 마찬가지로 IBM QPU 이쪽에 잡도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낸 잡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가 보낸 잡인데 클라우드한테 지금 요 결과 아까 459번 정도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머신이 그 퀀텀 상태를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IBM은 그 QPU 구조가 얽힘을 만들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반드시 프로그램 할 때 QPU의 얽힘 구조를, 그러니까 피지컬로 연결된 구조를 보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파일러가 그걸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톨 모든 큐빅 간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올톨로 연결됐기 때문에 얽힘을 만들기가 쉽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얽힘 관련된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그 장비들 간의 어떤 비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에러가 전혀 없을 때 한 1024번을 돌렸더니 11001이라는 게 1024번이 나왔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878회 정도가 정상적인 답이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에러고요. 아이온큐 같은 그 IBM 같은 경우 초전대 같은 경우는 459회 깨고 나머지가 에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거의 아이온큐가 IBM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정확도를 내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